여러분 관계의 루틴이라는 것은 지루하고 권태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이 여러분의 관계의 어떤 오래된 전통이고 의식적,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깊은 공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버린 여러분의 X와 그들의 환승의 관계는 이러한 루틴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관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멸공화차입니다. 여러분의 X가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할 때 굉장히 완곡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좀 여러분한테 혼란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별은 이별인데 뭔가 이별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떤 변명적인 이별 통보이죠.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계속 연애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의 어떤 그 통보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내가 지금 어떤 연애를 지속할 만한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다. 나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러한 얘기도 거의 99%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와 사랑이라는 감정은 강력한 욕망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 욕망적인 집착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욕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소유적 욕망이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보내주겠다.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플라토닉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플라토닉한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연애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가 존재합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네가 나를 소유하고 이 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day 1, day 2 이렇게 날짜를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서약이죠. 모든 연애는 계약입니다. 서약이고. 근데 그들은 이 서약을 깨는 거죠. 분명히 사회적 에티켓과 도덕적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근데 여러분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앞에 얘기한 이러한 어떤 스탠스로 이별 통보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 환승이나 리바운드를 염려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리바운드나 환승을 하더라도 그들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든 것은 그들이 여러분보다 가치가 높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쉬운 상대이고 그들이 새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속해낼 만큼의 정신력과 인내력과 인성이 부족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고 실수적인 것도 많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권태기에 빠졌다면 대부분 루틴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반복이죠. 그것은 지루함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떠한 착각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여러분과의 어떤 루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이별을 하였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그들은 어떤 리머런스의 과정을 겪습니다. 리머런스라는 것은 저희 오래된 구독자들은 그 개념을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리머런스라는 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느끼는 일종의 극렬의 흥분입니다. 기쁨이죠. 유포리아의 절정이죠. 그런데 이 리머런스의 감정이라는 것은 약간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흥분된 일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절정에 이를 때는
이 우리 몸속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나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흥분적이고 쾌락적인 요소이죠. 즉 재밌는 거와 관련된 건 거의 다 도파민입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감, 평화, 행복, 협조, 화합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약간 고차원적인 이성 영역에 머물러 있는 안정감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같이 분출되면서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상태이고 약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몸에서 분출돼서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머런스의 과정은 어떠한 결함이 있냐? 도파민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세로토닌은 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성적인 연애의 확률이 높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굉장히 흐리다. 이게 리머런스, 리바운드와 환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 평균, 균형이 안 맞는 그러한 상태라면 곧 다시 리머런스의 관계는 금방 식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이 감정적인 기분만으로는 연애할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사고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교육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결함을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리머런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산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존재감이 살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환승이나 리바운드 관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올 때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그들이 차였는지, 그들의 리바운드가 차였는지, 누가 더 좋아하는지, 누가 더 갑을 관계에서 갑인지 이것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동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X의 관계는 루틴이 반복되는 권태기여서 이별이 되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루틴은 일종의 전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X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했던 평범한 반복적인 행위들은 사실 소중한 전통이고 트래디션입니다. 설날 때 성묘로 가고 추석날 송편을 먹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인간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해주는 그러한 관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이러한 전통의식, 여러분과 했던 그런 일상적인 루틴에 대해서 그리움이 발생한다면 재면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환승이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컨택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